가만입니다. 더 시즌입니다. 어제의 장은 나스닥 종합 0.27%의 보합권,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13%의 보합권으로 다행히도 2마로를 해주면서 마감을 해줬네요. 공포지수는 살짝 내려간 69, 푸드앤콜옵션은 안타깝게도 살짝 오른 0.69. 어제 장 초반에 상당히 순간적으로 장이 좋았을 때 푸드앤콜옵션이 쌍바닥을 살짝 보여주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단기 물량을 익절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호시탐탐 단기 물량의 익절 타이밍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 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장은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장후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21시 55분에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어차피 실적 기업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환율 추가하겠습니다. 환율이 미치는 식으로 오르고 있네요. 우리의 계좌가 별다른 거를 하지 않아도 총평가 금액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국장은 별 신경도 안 쓰는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오늘도 한일 단조, 스페코 이러한 방산주들이 미친듯이 급등을 하고 대부분의 종목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죠. 바로 환율. 환율이 솔직히 왜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지수도 견조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약간 천장 부근이긴 하지만 환율도 오르고 우리의 계좌는 늘어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US 나스닥 지수 현재 오밀조밀한 저항선을 그었다고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 하지만 5일선은 이탈하지 않았다. 파란색 선을 넘겨주면 다이렉트로 빨간색 선까지 도달할 것이고 두 번째 빨간색 선까지 넘겨주면 역시나 우리가 3배 레버리지의 물량을 상당히 좀 줄여야 하는 마지막 상단 저항선까지 올라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항이 셉니다. 이 저항을 다 부셔버리기에는 시장의 호재가 그리 많지는 않다. 남은 건 오직 대선의 재료뿐이다. 그 재료가 끝나면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미국 해리스가 지금 상당히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는 현재 미국 주식을 몰락시키고 알아서 미국 대선을 포기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이나 그래도 내가 해리스라면 미국 주식을 방어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TQQQ 일단 21선을 여전히 상방으로 향하게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지만 그래도 21선까지 밀리더라도 지지받으면 다시 한번 고점 트라이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홀딩하고 있어요. 저는 TQ의 물량은 장투 물량이기 때문에 단 한 주도 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주면서 최고가를 다시 썼죠. 그러나 상승의 채널을 좀 과하게 이탈하면서 돌파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엔비디아 진짜 세네요. 엔비디아가 굉장히 센데 반해서 우리 반도체는 왜 그렇게 죽을 쓰고 있느냐? 엔비디아만 오르기 때문이죠.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이 파란색 선. 제가 이 파란색 선을 하루 이틀 만에 근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거 났었죠. 이 파란색 선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고요. 파란색 선을 상당히 이렇게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길게 봤을 때 고점은 계속적으로 높이지는 못했으나 저점은 높이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빨간색 선까지 밀려도 저점은 높이는 흐름이다. 빨간색 선까지 밀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빨간색 선까지 밀려도 저점은 올라가는 것이다. 일단은 현재 파란색 선을 지켜준다는 지지받는다는 가정하에 단기 매매를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밀리면은 일단 단기 물량은 패배를 인정하고 손절해야겠죠. 그리고 다시 빨간색 선에서 지지받는가를 확인하고 다시 단기 매매를 들어가는 라스트 댄스. 반도체 라스트 댄스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속스를 살짝 아주 소액 추매를 한번 했습니다. 속슬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선을 일단 지켜준다는 가정하에 살짝 추매를 했다. 그러나 밀리게 된다면 30대 한 32달러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손절 라인은 좀 명확하게 가져가시되 상방은 상당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차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손절매를 칼같이 할 수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속슬은 이제 맛이 갔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면 속슬이 너무 약하니까. 하지만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더 피를 흘릴 수는 있으나 현재 천장 부근인 나스닥 지수와 S&P 지수와 다우 지수를 이제 와서 베팅하기에는 조금의 리스크는 있다 하더라도 손해볼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반도체 지수의 단기적인 베팅을 해보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판단입니다. 물론 이것의 배경에는 현재 다른 종목으로 TQQ나 이런 종목으로 상당히 좀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서 시도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테슬라
테슬라도 라스트 댄스를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테슬라는 수요일 장후에 실적 발표가 있죠. 현재 모두가 그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1, 2, 3, 4, 5, 6, 7, 8, 8일간 십자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십자도지란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캔들, 이도 저도 아닌 캔들, 곧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보라색 선, 올라가고 있는 보라색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십자도지. 그렇다고 하면 현재 테슬라도 손절가를 짧게 잡고 단기적인 베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실적 발표가 일어나고 나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매수를 추매를 한 거죠. 추매를 약간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랑 TSLL이랑 상당한 수익권에 있었기 때문에 추매를 때려도 수익권이거든요. 평단이 올라가는 불타기였거든요. 일단은 더 시전은 일단 발을 담궜다. 속슬과 테슬라의 라스트 댄스를 위해서. 그렇지만 나가리가 된다. 그러면은 단기 물량 손절하는 거고요. 여러분 수익을 바라면서 손실이 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수익이 나길 원한다면 단기적인 손실도 입을 준비를 해야 한다. 라스트 댄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의 구보지수는 어느덧 살짝 내려온 70. 코인베이스의 일본입니다. 금요일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캔들이 상당히 좋은 아주 좋은 캔들이긴 하나 오버슈팅이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선을 확실하게 이탈하고 볼린저 밴드마저도 상방으로 이탈했기 때문이다.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찢을 때는 약간 매수를 좀 참아내는 게 좋아요. 오히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지지받는 흐름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수를 그때 하는 게 좋죠. 현재 일목균형표를 일단 어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다.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상승 추세선은 올라가고 있다.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코인베이스 살려줘라. 코온일은 또 계리율이 많이 발생해서 좀 지지부진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일단 코온일을 매매하시더라도 코인베이스 일배 차트를 보면서 매수 매도의 계획을 짜셔야 된다. 코온일이 일목균형표를 돌파하고 말고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코인베이스가 일목균형표를 돌파했고 지지를 받았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더 시전은 현재 괜찮은 수익권에 있다. 왜냐? 여기서 물을 탔기 때문이다. 마라의 차트. 현재 MSTR 마라 코인베이스에서 가장 힘이 없는 마라는 원지수기 때문에 일목균형표가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좀 아직 간격이 많이 남아있고요. 마라의 최고의 피크에서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승 채널을 좀 그어봤으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와다리 가다리 하면서 놀아도 채널만 올려주면 된다. MSTR 현재 총대장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총대장이 MSTR입니다. 그만큼의 시총도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는 오버슈팅 이후로 조정을 받고 지지선에서 지켜주고 정확하게 지켜주지 않습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이 선을 언제 그은 지 2주도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 오늘의 비트코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오버슈팅으로 MSTR이 넘겨준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겨준다. 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물량은 또 익절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RSI는 어느덧 고점의 느낌인 70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현재 MSTR을 매수를 희망한다면 장투의 단가가 아니에요. 단기 매매로만 접근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아주 어지럽게 선을 그어놨네요. 가끔은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등락이 상당히 와다리 갔다리 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을 좀 어지럽게 그어놨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단기적인 고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에서 지지를 살짝 받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하면 비트코인의 근본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트코인의 세력이 지지받을 자리에서 비트코인을 지지를 시킨다. 그러면은 좀 더 롱숏을 위아래로 털면서 좀 더 핸들링을 하겠다는 의지로 판단이 되고요. 가야죠 이제. 어딜 가냐고요? 70K 이더리움의 일봉. 이더리움도 말씀드렸죠. 약간 내려오면은 이제 매수의 존이 열린다. 일목균형표의 이 지루한 저항을 옆으로 이탈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다. 21선은 드디어 약간 상방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21선은 올라오게 될 겁니다. 캔들이 21선과 만나면은 매수의 존이 열린다. 이더리움을 오랜만에 추매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알트의 대장은 이더리움이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그 바텀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현재 일부 알트코인은 벌써 급등을 시작하고 있고요. 알트코인의 대장은 이더리움이다. 이더리움의 상승이 없는 알트코인의 불장은 일어날 수가 없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민기정님 새로 또 가입을 해주시는 모습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더 시저스 구독자 무료방에는 274명이나 입장을 해주셨네요. 좋은 정보 나눠보도록 하시고요. 자신이 장투 성향이다. 그럼 장교 멤버십 단타의 성향이다. 차트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차트 보는 법을 배워보고 싶다. 그럼 UDT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스트 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신경 쓸 수 있는 만큼의 관계를 맺고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을 하며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욕심을 내기
인생과 주식은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손절을 확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매매를 해야 된다. 저도 주식쟁이지만 주식에 전 재산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도 상승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과 이 주식에 전 재산을 넣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현금 비중은 일부분 유지해야 되는 시점이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베팅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